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 전기기기 1강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시작부터 기죽이려는 게 아니라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전기기기를 공부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두 과목을 먼저 수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전기자기학, 그리고 두 번째는 회로이론. 요 과목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비전공자분들은 더욱 어려우실 테지만 전공자분들도 처음에 딱 맞닥뜨리는 과목이 회로이론이랑 전기자기학이에요. 예, 실제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마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제일 이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회로이론이랑 전기자기학 요 두 과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두 과목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과목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또 한 번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과목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수강하고 기기를 들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으셨거나 아니면 약간 조금 부족하다, 전기자기학이나 회로이론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나는 그래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한 부분은 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첫 번째 1강 직류기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류기 들어왔어요. 직류기. 그래서 자, 아셔야 되는 게 어쨌든 직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유를 사용한다라고만 딱 포인트를 잡고 갈게요. 우리가 이 전기기기는 총 5개 친구들이 나옵니다. 5개 친구들을 배우는 건데요. 첫 번째 이 친구만 직유를 쓴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교류 파트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직유를 쓴다. 그래서 이름이 직유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류기를 쓰는 건데 직류를 쓰는 건데 기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전동기와 발전기. 발전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발전기 많이 보셨잖아요. 화력발전소도 있을 거고 전기를 생산하는 친구가 발전기죠. 맞죠? 전동기는 발전기랑 딱 반대되는 애예요. 우리가 전기를 전동기에 넣어주면 동력이 생기는 거. 그게 바로 전동기죠. 맞죠? 우리가 집에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에 전기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팬이 돌아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책의 구성은 정말 간단해요. 기기가. 우리가 직류기를 앞으로 배울 건데 당연히 처음에는 직류 발전기가 나옵니다. 발전기. 이렇게 발전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장은 뭐겠어요? 당연히 직류 전동기겠죠. 요게 딱 첫 번째 1장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발전기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어떤 동력을 넣어줘서 그러니까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맞죠? 수력 발전이면 물을 떨어뜨려서 그러한 걸로 전기를 만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 에너지를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가 나와요? 입력으로 기계 에너지를 넣게 되면은 결과는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애를 뭐라 한다? 발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전동기는 반대겠죠. 우리가 전동기에다가 선풍기에다가 전기를 넣어줬더니 선풍기라는 기계가 움직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 에너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이제 사실 이렇게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의 자기학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기학 때 공부했던 거 한번 더 복습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 있습니다. 오른 나사 법칙.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다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셔도 좋습니다.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나사를 어떻게 돼요? 나사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죠. 못이.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가 만약에
자, 요러한 식으로 흐른다고 합시다. 요러한 식으로. 또는 전류가 요러한 식으로 흐른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서 엄지가 뭐예요? 전류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자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요 감는 방향으로 자개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요렇게 자개가 생기게 되겠죠. 맞죠? 얘는 전류가 내려가고 이렇게 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개가 어떻게 생긴다? 아, 요렇게 생기는구나. 요게 뭐예요? 암페어의 오른나서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직류 발전기 이런 거를 할 때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자개가 생기면 전류도 흐르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도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도체라고.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자개로 해도 되고, 자, 자개가 요렇게 돌아간다고 할게요. 요렇게. 이게 뭐예요? H. 요렇게 돌아간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가 어떻게 나오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나오는 방향, 자개를 이렇게 감았을 때 전류가 나오는 방향을 뭐라고 한다? 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류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화살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나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화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게 화살의 촉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자개가 이렇게 될 때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개가 요 방향이 아니라 요 방향으로 생겼다고 합시다. 요 방향으로. 요거는 쉬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나사를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나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얘는 뭐예요? 화살이 칠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살의 뒷부분 깃털이 보일 거 아니에요. 맞죠? 깃털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매우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제 유튜브 보시면은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적에 대해서 이 시간에 어차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벡터의 외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벡터의 외적. 벡터의 외적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외적은 뭐다? 여러분들 벡터의 곱이다. 곱하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정육면체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타낼 때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게 돼요.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거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벡터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요런 벡터가 있을게요. 여기에서 이 정육면체에서 여기로 향하는 벡터가 있을게요. 요 벡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A 벡터다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변에서 요렇게 나가는 벡터도 있어요. 요렇게 나가는 벡터. 요렇게 나가는 벡터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명명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B 벡터라고 할게요. B 벡터. B 벡터라고 할게요. 요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한다? 세타라고 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바로 이 A 벡터와 B 벡터의 곱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곱을. 자,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이 친구는 벡터기 때문에 당연히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벡터의
방향은 어딜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방향. 자, 방향은 여러분들 쉽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자, A에서 B 벡터로 감아 볼게요. 손을. A에서 B 벡터로 손을 어떻게 된다? 감아 볼게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A에서 B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는다고요.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켜요? 위를 가리킬 겁니다. 뭐라고요? 엄지손가락이 위를 가리킬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요 벡터가 여기를 가는 요 벡터가 뭐다? A 곱하기 B 벡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A 곱하기 B 벡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정의가 뭐냐면은 A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크로스 B 벡터는 A 벡터에도 수직하고 B 벡터에도 수직한 벡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A 크로스 B라는 벡터는 여기랑도 수직하죠. 맞죠? B랑도 수직하고 A랑도 수직한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크기. 자,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친구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AB sin 세타. 뭐라고요? 자, A 벡터의 크기를 뭐 이렇게 나타냅니다.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sin 세타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의 세타 값은 뭐예요? 여기서의 세타 값은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요 세타 값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AB sin 세타라는 것을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정육면체의 요 밑면이 됩니다. 요 밑면의 넓이를 구했더니 이 넓이가 뭐래요? AB sin 세타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잘 안 보니까 요거를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B 벡터가 있을게요. 이렇게 B 벡터가 있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A 벡터가 있을게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삼각함수를 여러분들 아신다면은 A 벡터에서 B 벡터로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볼게요. 맞죠? 이렇게 내렸어요. 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가. 자, 우리가 A와 B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있는 길이는 A sin 세타 값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가 A sin 세타가 됩니다. A sin 세타 값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B랑 평행한 선분 이렇게 그리고 A랑 평행한 선분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사각형, 그러니까 여기에 밑면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 B라는 높이의, 그러니까 B라는 밑변의 높이를 곱한 값이 뭐예요? 여기 삼각형의,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A sin 세타가 요 밑면의 넓이고 되는 거고, 요게 뭐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살짝 정육면체로 나타내는 건 아닌데, 어쨌건에 이러한 개념이라는 거죠. 하여튼 길이가 요 정도 되는 거고, 방향은 요 방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A 벡터에도 수직이고 B 벡터에도 수직이는 한계가 더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 더 있죠?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도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 있을 겁니다. 맞죠? 요 벡터도 어떻게 돼요?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인 벡터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요 벡터는 실제로 얘 초록색 벡터는 A 곱하기 B 벡터가 아니라 B 곱하기 A 벡터를 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네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곱셈은 뭐야? 교환 법칙 성립하죠. 왜?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2도 6이잖아요. 근데 얘는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보면 방향이 다르잖아요. 맞죠?
얘도 어떻게 한다? 똑같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B에서 A로 어떻게 해준다? 손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B에서 A로. 얘는 A에서 B였잖아요. 그러면은 B에서 A로 손을 감아주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B에서 A로 이렇게 손을 감아주시면은 밑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요렇구나. 크기는 똑같네요. 크기는 똑같겠죠? 왜? A, B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외적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주시면 아마 쭉 공부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칠판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거죠.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리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법칙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어디에 쓰이는 거다? 발전기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외우실 때 오, 발 뭐 이렇게도 외우시더라고요. 자, 발전기 이렇게 적을게요. 발전기에서 쓰이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기계적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라는 건 뭔가 움직임을 줬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움직였더니 전기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고 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학 시간에 배웠지만 자속, 아까 말했던 H라고 하는 애는 어디 있어? N에서 S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N에서 S로 자기 역선이 생기게 됩니다. N에서 S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N에서 S로 어떻게 생긴다? 얘가 뭐다? 자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자속 밀도라고 할까요?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긴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움직임을 줘야겠죠. 일단 움직임을. 그럼 얘 도체를 어떻게 한다? 위로 올려볼게요.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도체를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위로 올리면은 속도가 생기겠죠. 그래서 V, 속도가 V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속도 있고 속도도 움직였으니까 뭐가 나야 돼요? 전기가 나와야겠죠. 그거를 아는 방법이 뭐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내죠. 우리가 엄지 그리고 검지 중지 이렇게 나타냅니다.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엄지, 검지, 중지를 우리가 FBI 기억나시나요? FBI FBI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F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이니까 우리가 운동 방향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속 밀도는 그대로 자속 밀도 가져가는 거죠. 자, 중지 I,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다? 우리가 기전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기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엄지가 V, 검지가 B, 중지가 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자기력의 방향은 검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힘은 어떻게 돼요? 힘은 엄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서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중지 전류의 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낸다? 전류가 여기로 흐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으면 I 또는 E로 나타낼게요. 이 기전력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발전기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요 공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친구는 V 벡터 B 벡터의 외적에 L을 곱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나왔죠? 이거 아까 배웠던 외적입니다. 그래서 V 크로스 B에다가 L은 뭐예요? 요 도선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V 크로스 B는 우리가 오른손으로 외적의 방향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V는 위로 가고 B는 옆으로 가기 때문에 V에서 B로 감아주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또 안으로 들어가는 요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VBL이고 방향은 요 방향이 되고 이 친구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크기는 아까 했던 VBL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요 세타는 항상
V와 B 사이에 각도를 뭐라 한다? 이 세타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V와 B가 이루는 각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우리가 또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해서 또 가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당연히 뭐예요? 전동기입니다. 네, 전동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자, 이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얘가 움직여 기계적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N에서 S로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B가 생기는 거죠. N에서 S로 얘는 항상 자속, 밀도 B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전기를 넣어줘 볼게요. 그래야겠죠. 전기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는 전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I를 한번 넣어줘 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기계적 에너지가 나와야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까랑 반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엄지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검지, 그리고 중지,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뭐다? 똑같아요. FBI, F, B,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기에는 이번엔 왼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가리켰더니 이거 푸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왼손 법칙이니까 F, B,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B는 어떻게 돼? B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I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I 들어가는. 그러면 힘은 어디로 받아요? 밑으로 받는 겁니다. 요 엄지 방향이 힘의 방향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힘은 이 도체가 받는 힘은 요 방향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도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얘 공식이 뭐다? 자, 얘는 힘에 관한 공식이 나오겠죠. 아까 유도기전력에 관한 공식이 나왔으니까. 자, 힘이라고 하는 애는 I 벡터 크로스 B 벡터 L 값이랄 겁니다. L은 역시 도선에 대한 길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아까 했던 거죠. I 크로스 B는 I에서 B로 감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에서 B로 이렇게 감아주면 결국 똑같이 다시 I에서 B로 감아준 거니까 I가 이렇게 들어가고 B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I에서 B로 감아주면 힘의 방향이 밑으로 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 힘의 크기를 구해봤더니 당연히 I, BL 사인 세타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I와 B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만 아시면은 여러분들 직류 발전기 이해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직류 발전기 원리에 대해서 칠판 지우고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직류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배운 거랑 동일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우리가 N에서 S, 아까랑 똑같은 친구가 나타났고요. 이게 동그란 친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친구가 회전을 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N에서 S로 이렇게 자속을 만들어내는 애를 계자라고 합니다. 계자라고 합니다. 계자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친구를 전기자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전기자라는 애는 우리가 이렇게 홈을 팠어요. 홈을 이렇게 홈을 팠어요. 이렇게 홈을 팠습니다. 홈을 이렇게 팠어요. 입체적으로 하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홈에다가 뭘 넣어준다. 아까 우리가 도체 한 개 그렸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막대를. 근데 여기에 이제 도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도체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뭐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입체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도체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이렇게 홈을 슬롯이라고 할 거고 여기에 슬롯에 도체가 지금 몇 개 들어갔어요? 한 개 들어갔죠. 그러니까 단층권. 얘가 두 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2층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개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친구가 이렇게 있었다고 봅시다. 이렇게
여러 개를 파요.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체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상태인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막 여러 도체가 있지만 우리가 제일 쉬운 자, 요 친구와 요 친구를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요 친구와 요 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속이 n에서 s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일단 이 좌측에 있는 애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속이 n에서 s로 이렇게 될 겁니다. n에서 s로. 얘만 봤을 때 n에서 s로 자속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 발전기라고 하는 친구는 동력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동력을. 그래서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할게요. 얘를 어떻게 한다? 아,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자, 여기에,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그 속도,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시계 방향이니까 위로 움직이겠죠. 얘 입장에서 위로 움직이는 거 맞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위로 움직이겠죠. 얘는 밑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요 방향이 뭐가 돼요? V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V의 방향이.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아까 전에 했던 뭐 오른손 법칙을 써도 되고 외적이 뭐예요? 우리가 V 크로스 B죠. V 크로스 B.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류가 어떻게 생겨요? 안으로 들어가는 친구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표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로 쭉 들어가는 친구가 생길 거예요. 맞죠?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여기가 B죠. 자속의 방향은 똑같아요. N에서 S니까. 자,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으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전류가 어떻게 돼요?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방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친구는 일단 교류를 만들어냅니다. 직육인데요. 일단 교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크기는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 E의 크기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E는 V, B, L,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죠? 중요한 건 일단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B랑 V가 어때요? B랑 V가 수직이기 때문에 세타 값이 90도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곳에 있는 도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곳에 있는 대체들은 세타 값이 계속 변하는 거죠. 맞죠? 90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을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사인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전기를 봤더니 요러한 그래프가 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사인의 교류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는 교류 싫어. 직류기니까 직류기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직류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선을 뽑습니다. 선을 여기서 선을 이렇게 뽑아볼게요. 하얀색으로 뽑아볼게요. 좀 잘 보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선을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뽑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시죠? 다시 이렇게 선을 뽑을게요. 여기서 선을 뽑겠습니다. 선을 뽑고 요러한 원통이 있어요. 원통이 있고 여기 절연물로 채워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원통이 있을 거예요. 원통에다가 얘네들을 어떻게 해준다?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원통의 이름이 뭐냐면 정유자라는 놈입니다. 말 그대로 정유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교류를 진규로 바꾸어지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정유자 옆에 이러한 친구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도 한 명이 있습니다. 얘를 뭐다? 브러쉬라고 하는 애예요. 브러쉬라고 하는 애고 얘는 이제 여기서 정유자에서 이렇게 전기가 지금 들어왔죠. 전기가 어떻게 들어와요? 여기서 지금 나와서 여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전류를 빼주는 친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통해서 이러한 회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회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회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나오죠. 자, 다시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만 흘러요. 한쪽으로만.
이게 뭐예요? 직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류가 들어갔지만 방향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방향이 어때요? 얘는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죠. 근데 실제로 한쪽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값도 결국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류가 되면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던 직류와 다릅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도체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러한 친구들이 몇 개가 생겨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기고 또 뭐 이렇게도 생기고 계속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가까워져요? 얘네들을 다 합치면은 이러한 직류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직류. 그래서 우리가 직류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친구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N에서 S 나올 때 이 자석의 이름을 뭐라 한다? 이 자석의 이름을 우리가 계자다 라고 우리가 이름을 적죠. 자, 그리고 이 동그란 친구의 이름을 전기자라고 합니다. 전기자.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정유를 해주는 친구, 이 친구의 이름을 뭐라 한다? 정유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또 한 명이 있었죠. 요 한 명은 뭐예요? 자, 요 한 명은 여기다 적어볼까요?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얘는 뭐라 했어요?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기학 시간 때도 배웠을 겁니다. 정전계 파트, 이정 파트죠. 그래서 정전계가 이 직류 발전기의 3대장입니다. 3대장. 이런 거를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물론 3대장이라고 안 하겠죠. 세 가지 요소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에 뭐 4대장, 4요소를 골라라 하면 이제 브러쉬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 전기가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정류가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각각의 뜻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3대장 중 하나인 계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자라고 하는 애는 계자 간단합니다. 계자라고 하는 친구는 뭐다? 자속을 어떻게 해요? 자속을 만들어내는 친구입니다. 뭐라고요? 자속을 만들어내는 친구입니다. 자속을 만들어내는 친구입니다. making 하는 친구입니다. 영어 좀 써봤어요. 자속을 만들어내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바로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요 그림으로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N과 S는 뭐예요? N과 S는 철이 됩니다. 철. 자석인데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전자석은 어떻게 돼요? 철에다가 코일을 갑한 친구가 전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철이고 여기에 뭐가 감겨있다?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겨있을 겁니다. 코일이.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권선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올게요. 그래서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3대장 중에 자, 전기자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여기 있죠. 전기자 한번 볼게요. 전기자. 자, 그래서 이 전기자라는 친구는 뭐다? 바로 회전자입니다. 제가 하나 더 적을게요. 얘는 뭐다? 회전자. 왜? 전기자가 회전한다면서 아까 뱅글뱅글 돈다고 했죠. 전기자가. 그러면 제가 여기 필기를 안 했는데 계자는 뭐예요? 고정자겠죠. 고정자. 계자는 뭐예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고정하는 놈이니까 고정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는 회전자고 얘는 뭐다? 얘는 뭘 만들어요? 얘는 유기기전력을 뭐 한다? 메이킹하는 애입니다. 그렇죠. 회전자에 있는 도체에 뭐가 생겨요? 전류가 생기잖아요. 그 전류로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기전력을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친구 역시도 뭐가 된다? 철심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로 와볼게요. 자, 보시면은 당연히
지금 권선들이 이렇게 있죠. 권선들이 이렇게 있고, 요 권선이 없는 부분은 다 철덩어리야. 철심이죠. 철심이고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덩어리 너무 많아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올게요. 우리가 자기학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 철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철심이 많으면 바로 이제 철손이라는 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바로 철손이라는 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철손이라는 놈이 발생하고 우리가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시스손 그리고 와류손이 있습니다. 자기학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손실 얘네들을 어떻게 돼요? 줄여줘야 된다고요. 얘네들을 줄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실제로 히스테리손이 엄청 많습니다. 뭐 3대 1 정도의 비율이라고 해요. 3대 1 정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히스테리시손이 상당히 많은데 자 어쨌든 이 철손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학 시간 때도 배웠지만 자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규소 강판을 뭐 한다? 성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외웠냐면요. 히, 규, 와, 성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규소 강판을 쓴다는 것은 히스테리시스손을 어떻게 한다?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규소 강판은 뭐야? 히스테리시스손. 시스손을 어떻게 감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층을 한다. 성층은 격격히 쌓는다는 거죠. 얘는 뭐예요? 와류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줄여주기 위해서 어쨌건 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기자에 철심이 많기 때문에 철손이 많이 발생하고 이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성층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규소를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규소를 집어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자, 그럼 규소로 다 이루어지면 되겠네 하겠지만 규소를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기계적 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든지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다? 발전기 전동기는 뭐예요? 1에서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규소를 어떻게 해요? 규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넣어준다?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습니다.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발전기와 전동기 같은 경우는 1에서 1.4%를 어떻게 해준다? 섞어줍니다. 자, 변압기는 어떻게 해요? 4%를 섞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발전기와 전동이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강도가 그렇게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에서 1.4% 정도. 근데 변압기는 뭐예요? 정직이에요.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계적 강도가 좀 적어도 되니까 우리가 그 대신에 규소를 좀 넣어서 철손을 줄여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전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칠판 지우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친구입니다. 3대장 중에 또 한 명이죠. 우리가 정류자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자, 정류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예요? 우리가 교류 전력을 만들어내서 걔를 뭐로 바꿔준다? 직류로 바꾸어주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친구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로 잠깐 와볼게요. 여기로 와볼게요. 자, 오면은 여기가 정류자였어요. 맞죠? 맞아요. 얘가 정류자예요. 작게 그렸죠? 작게 그렸고 회전자가 돌아가요. 그럼 얘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돌아가면 얘도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로 와볼게요. 그래서 저 작은 원통을 제가 이렇게 한번 크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뭔가 구역을 나눠놨죠. 그래서 이 파란색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절연물로 채워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 파란색에서는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전기가 생성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 정류 자편이라고 하거든요. 자, 얘를 뭐라 한다? 초록색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뭐라고 한다? 정류 자편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편. 그래서 편이
조각 편자예요. 그래서 정류자의 조각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류자편을 가지고 우리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서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에 공식이 나와 있어요. 뒤에 나온 건데 제가 어차피 정류자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공식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게 정류자 편수가 나옵니다. 정류자 편수. 정류자 편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정류자편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류자편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공식은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자, 그래서 우리가 KS라고 나타내고요. 자, KS라고 나타내고 2분의 뮤 S의 NS 이렇게 나타내요. 뮤 S의 NS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뮤 S라는 애는요. 얘는 슬롯 내 도체수라고 합니다. 도체수. 슬롯 내 도체수. 자, NS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 한다? 그냥 슬롯의 수입니다. 우리가 슬롯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 전기자라는 친구에 분명히 이러한 권선들이 있을 것이며 이 권선을 넣기 위해 홈을 팠다고 했어요. 이 홈이 뭐예요? 슬롯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슬롯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슬롯 내 도체수라고 했죠. 그건 뭐다? 이 슬롯에 지금 도체가 몇 개 들어있어요? 1개. 그래서 단층권. 2개가 들어가면 2층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층권은 슬롯에 그러니까 2층권은 슬롯 내 도체수가 2개라는 거겠죠.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기자를 2D로, 3D가 아니라 2D로만 살짝 그려보면은 자, 이게 뭐예요? 전기자라는 친구예요. 전기자. 자, 전기자라는 친구인데 여기에 우리가 슬롯이 파져 있습니다. 슬롯이 이렇게 슬롯이 파져 있어요. 이러한 슬롯이 뭐 많겠죠. 이러한 슬롯이 많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도체를 넣어 줄 건데 뭐 2개를 넣었다. 이렇게. 그러면은 2층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게 뭐다? 우리가 슬롯 내 도체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2가 되는 겁니다. 2가 되고 이 슬롯이 예를 들어서 12개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12개가 슬롯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럼 슬롯 내 도체수가 2고 그러면 1이 되는 거고 슬롯의 수는 12개니까 정류자 편수는 얘는 12개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정류자 편간전압이라고 합니다. 편간전압. 자, 정류자의 편간전압도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는 K 맞죠? V로 죄송해요. V로 나타내야겠죠. 자, V는 K S의 P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정류자 편 간의 전압을 뜻하는 거고 여기서 이 KS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요게 되는 거죠. 자, 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KS라고 하는 친구는 정유자편의 수가 되는 거죠. 정유자편의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는 폴이라고 해서 얘는 극수가 되는 겁니다. 극수가 되는 거죠. E는 유기기전력이 되는 겁니다. 유기기전력. 그래서 요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는 가끔 나옵니다. 2개가. 그래서 공식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류자는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4대장, 마지막 브러쉬에 대해서만 배우면 끝이 나요. 브러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정류자에 붙어 있는 친구. 자, 그러니까 정류자에 붙어 있는 요 친구를 뭐라고 한다? 요 친구를 뭐라고 한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울 네 번째 이름이 브러쉬라는 친구입니다.
브러쉬라는 친구입니다. 브러쉬라는 친구고요. 자, 그래서 자, 얘는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을 외부로 인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말 그대로 뭐라고요? 정류자에서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을 외부로 인출하는 친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전기자에서 돌아오고 전기자에서 요거 직류 전기자에서 돌아가지고 얘도 같이 돈다 했죠. 그러면은 전류가 들어와서 여기로 이렇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얘랑 브러쉬랑 붙어야지 전류를 빼낼 수 있겠죠. 어쨌든 전류가 전기자로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붙어야 돼요. 붙으려면 뭐가 필요해? 붙어야 되는 압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압력이. 그래서 그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랑 이 브러쉬랑 정류자 사이에 압력이 필요할 겁니다. 압력. 이렇게 눌러주는 압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압력을 이건 뭐 수치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냥 압력이라는 친구로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써줄게요. 그래도 가끔 나옵니다. 0.15에서 0.25 kg per cm입니다. 그러니까 1cm 제곱당 1kg의 힘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게 접촉되니까 저항이 생깁니다. 접촉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접촉 저항이 생기는데 그 접촉 저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브러쉬에는 이런 접촉 저항이 생깁니다. 접촉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접촉 저항의 종류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탄소질 브러쉬 그리고 흑연질 브러쉬가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탄소로 만들어진 브러쉬겠죠. 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흑연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여러분들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이 탄소질 브러쉬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정류자와 브러쉬 간의 전압 강하가 높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높은 거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항이 높은 겁니다. 저항이 높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전압 강하가 높게 됩니다. 전압 강하. 왜 그런가요? 하시면은, 자, 우리가 전압 강하라고 하는 친구는 V는 뭐예요? IR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저항 성분이 어떻게 해요? 저항 성분이 크게 되면은 전압 강하가 어떻게 돼요? 크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흑연질은 저항이 작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압 강하가 어떻게 돼요? 전압 강하가 작겠죠. 전압 강하가 V는 IR에서 R 값이 어떻게 해요? R 값이 작으니까 V 값도 작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압 강하가 많으면은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력을 보냈는데 전압 강화돼서 도착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얘가 크니까 전류라도 작아야겠죠. 전류라도 작아야 돼요. 그래서 소전류가 되고요. 얘는 소전류에 쓰이고, 당연히 얘는 뭐예요? 대전류에 쓰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전류기 때문에 우리가 저속도를 일 때 저속도 발전기에 얘는 고속도 발전기. 전류가 크니까요. 이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가지고 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우리가 공극이라고 배우는 친구가 있어요. 공극. 그래서 이거 사실 자기학 시간에 나오거든요. 공극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공극이라는 친구는 뭐냐면은 여기로 와볼게요. 자, 공극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전기자라는 놈과 계자라는 놈과 전기자라는 놈 사이에 이러한 간격이 있죠. 요 간격을 뭐라 한다? 여기에 있는 비어있는 요 간격을 뭐라고 한다? 얘를 공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극은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자, 공극이라고 하는 애는 만약에 공극이 작게 된다면은 이 계자랑 전기자랑 너무 붙었죠. 그럼 기계적으로 문제가 결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둘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붙어야지 이 자속과 움직이면은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극은 뭐다? 적당한 게 좋다는 겁니다. 뭐든지. 자, 그럼 돌아가 볼게요. 자, 공극은 뭐다? 아, 공극은 적당한 것이 뭐하다?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요것만 아시면은 직류 발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류 발전기의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